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오늘은 토요일 밤인데, 음, 조금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가, 예, 오늘 제가 주말 농장인가요? 예, 주말 농장 텃밭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밭을, 예, 삽질만 한 2시간을 했던 것 같네요. 탈진이 돼서, 음, 집에 와서 좀 뻗었다가, 예, 이제 일어나서, 어, 대회 4주차, 예, 대회 4주차를, 결과 올려주신 분들 거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지난주에 제가 조금 빠뜨려서, 오늘도, 이대로 또, 내가 힘들다고 빠뜨리면은 또 안 되니까, 좀 급하게, 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대회는 이제 4주차에 접어들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기획을 작년 초는 아니죠. 올 초에 3월 달쯤부터 얘기를 해서 4월부터 대회를 지금 시작을 했고 4주차 4주차에 임박을 했죠. 4주차 임박을 했고 다음 주면 이제 한 달이 마감이 되는 한 주가 남았고요. 아직도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 30분 참여를 하셨고 수익률 1위, 수익금 1위, 50만원씩 상금을 제 자비로 걸었습니다. 예, 뭐 상금을 타고 말고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보다 소규모 동네 대회지만 거기서 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꾸준히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버텨내면서 손실이었다가 수익으로 전환을 했든 아니면 수익을 쭉 지켜나갔든 그러한 경험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지켜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6월 말까지 4, 5, 6 꾹 쭉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까지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이제 4주차에 임박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된 셀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 분들이 수익 중이신 분들이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손실 중이신 분들이요. 원래 한 절반 정도, 2주차까지는 절반 정도까지는 수익, 절반은 손실 범위에서 손실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조금 더 많아졌고 12위 지난주도 12분, 이번 주도 12분이 계속해서 상위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면 옳은 거니까 수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수익률은 뭐 좀 차이가 나지만 상위 한 5위권 10% 이상까지는 굉장히 준수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준수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꾸준히 쭉 이어 나가시면서 수익들 잘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항상 방송을 뭐 하면서 뭐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카페에 좀 자주 오시게 되면은 각각 분들의 채널을 다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각각 채널에서 영상을 올려주시고 혹은 뭐 매매 내역들 올려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주 찾아뵈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매매와 비교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랄게요. 일단 오늘은 두 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익률 1위 장대리님, 그 다음에 수익금 1위 수익금 1위 봄동아빠님 6,500만원을 돌파를 하셨네요. 저보다 더 잘 버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 거기다 재밌는 거는 이 두 분이 유튜브를 하시고 계세요.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가서 한번 매매하시는 것도 한번 보고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률 1위 수익률 1위 누구셨죠? 장대리님. 네, 장대리님. 4월 24일 4주차 결산. 4주차가 지났다. 손실로, 까불다가 손실로 마감했다. 네. 500만원으로 200만원 수익이면 굉장히 준수한 거죠. 예, 잘 꾸준히 이 500만원을 5천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매매 종목수가 많아서 동행분들께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관종 위주로 매매 일지만 올리고 있다. 예, 수익 뭐 관종 일지들 이렇게 올려주셨고 오늘 제가 이제 아까 단톡방에서 장대리님께서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라고 해서 저도 아까 가서 봤는데 집중해서 잘 보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충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정도까지만 봤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다고 했지만 저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분할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10개가 되는데 그 중에 보통 두세 개를 추려내는 것들 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10개를 다 해본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중에 한 7개는 괜찮고 3개가 안 좋으면 3개를 빨리 끊어내고 7개를 잘 챙겨내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 않은 관점인 것 같아요. 예, 다만 MTS로 다수의 종목들을 다 컨트롤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 아니죠. HTS로도 쉽지 않고 그걸 지켜보는 전업투자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꾸준히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한번 지켜볼 가치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한번 저도 꾸준히 아까 구독 눌렸습니다. 예,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금일이 초반부터 세리님 그 다음에 봄동아빠님 두 분께서 시드가 2억이 넘으시기 때문에 수익 금 1위는 가장 두 분이 유력하지 않나라고 말들도 많았고 뭐 저도 수익만 간다면 무조건 유리하니까 근데 봄동아빠님이 너무 압도적으로 치고는 지금 나가셨어요. 뭐 지금 여기에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봄동아빠님께서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죠. 봄동아빠님 거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대충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던 매매기도 하고 일종의 비중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종목이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죠. 그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내용은 봄동아빠님의 방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SG님도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지점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뭐 제 얘기를 들으시든 듣지 않으시든 혹은 다수의 종목들을 보유해서 나아가는 행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결국은 어떠한 내 자산을 균등해서 비중을 조절해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좋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내 공부에 의해서 수급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재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차트상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을 가지고 종목들을 분산해서 내 장바구니에 담아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방식을 한번 해보시면은 최소한 2년, 3년, 4년 해서 10년 쭉 가는 방식으로 꾸준히 해보신다라고 치면은 결국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라면은 시장의 문제입니다. 시장의 어떠한 굴곡, 시장의 어떠한 사이클에 내 계좌는 편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한다라는 거는 그 시장의 분위기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 시장의 분위기보다 조금 더 적은 손실률을 기록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내 곡선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시장의 움직임보다 내 곡선이 위에 있으면 잘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종목들을 꾸려 나가는데 내 계좌만 말도 안 되게 계속 뻗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시장의 곡선에 따라서 내 곡선도 움직일 건데 못하는 사람은 이 시장의 곡선보다 낮은 구간에서 내 곡선이 움직일 거고 잘하는 사람은 시장의 곡선보다 윗구간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큰 하락을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내가 잘한다라는 의미가 시장이 20%가 빠졌는데 내 곡선이 10% 빠졌다가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하는 시장에서는 결코 버텨낼 재간이 없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도 버텨내야죠.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핵심으로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현금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금의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 시장이 어떤 난리를 지기게 돼도, 어떠한 사이클을 움직이게 돼도 나는 그 사이클보다 좀 위에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시장이 하락으로 사이클을 갈 때 나는 하락으로 이렇게 사이클 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하락 사이클에서 더 실어낼 수 있는 방법들.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 어느 순간 사이클이 바뀌어냈을 때도, 그리고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더라도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과 주식의 비율이 매우 중요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10억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70%, 7억 이상이 주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난 절대 50% 이상은 항상 현금으로 보유한다 라든가,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순간 슈퍼게임이 또 당해요. 10억을 가진 사람이 30억치 비중을 가지고, 신용이든 이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30억치를 가지고 갔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슈퍼개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과 주식의 비율,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 두 번째, 현금의 흐름입니다. 현금의 흐름. 어떤 자산이 묶이게 되고 그게 내 예상과 다른 시나리오로 흘러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을 가능하면 많이 하지 않죠. 손절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매매에서. 손절이라는 거는 보통 내가 처음 접근했던 진입 포인트, 내가 아까 말했던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매수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삭제될 경우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치 주고 아무리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내가 진입했던 그 아이디어가 훼손이 되면서 산업 자체가, 섹터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되죠. 예전에 같으면 조선주 같은 거죠.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대학교 졸업할 때쯤만 해도 앞으로 향후 20년치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조선이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결국은 10분의 1 토막 나고 감자였죠.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은 어느 순간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걸 인지했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이 흔치 않죠. 대부분은 버티는 겁니다. 대부분은 버텨서 그 기간을 지나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비중을 넣고 뺨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극복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내 비중이 거의 다 들어간 상황에서도 버티기 위해서는 현금의 흐름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현금의 비중과 주식의 비율, 이 비율을 잘 선택을 하셔서 잘 가져가셔야 되고, 주식의 비중을 월등히 높게 가져가는 행위는 반드시 부러져요. 반드시 부러져요. 지금 벌고 있다고 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큰 코 다칠 소리입니다. 현금과 비중의 소리는, 그 비율은 반드시 지켜 나가셔야 되면서 항상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내 생각과 다른 그림이 나와서 조금 버텨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때, 현금의 그 흐름이 내 생활을 위해서 주식을 건드려야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니까 현금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이 되니까 그러한 형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 뭐 건물이 있어서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온다든가, 어쨌든 내 현금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을 버텨내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꼭 명심하시고, SG님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봄동 아빠님도 예전에 단기 매매를 하시다가 잘 안 됐다가 이러한 매매로 전환해서 최근에 굉장히 수익이 좋으셨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잘 될 때는 누구나 마인드를 컨트롤 잘하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될 때 잘하는 게, 잘 안 될 때 내가 마인드를 꾸려 나가는 게 정말 실력입니다. 좀 더 사이클이 길고 좀 호흡이 길기 때문에 다시 안 좋은 호흡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현금의 비중을 잘 관리를 해서 이 구간을 잘 버텨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 꼭 해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저한테는 따로 얘기는 안 하시지만 또 구석탱이에 이렇게 종목들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방식들 자체가 전부 다 제가 말했던 그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다 또 빠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쓰레기라서, 이거는 너무 개잡주라서 상패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종목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빠져나올 구멍은 생기기 때문에 그 현금의 부분에 문제만 안 생기면 된다라는 개념에서 전체 계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같이 꾸려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오늘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수익 중이신 분들 계속 이어 나가시기 바라고, 이렇게 손실에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하신 이런 뭐 일백서진님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네요. 손실 갔다가 수익 갔다가 손실 갔다 수익 갔다 하고 계신데 꾸준하게 이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지금 하위에 계신 분들도 꼭 뭐 수익 전환을 못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많이 빠지신 분들, 30% 빠지신 분들은 10%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빨간불 전환이 코앞인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한 번에 뒤집어야지, 한 번에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통 부러지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직 안 올려주신 분들이에요. 안 올려주신 분들이고, 일단 밤날개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안 올려주셔서 일단 내일까지 안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정한 원칙이니까 2주 연속 누락을 하게 되면 탈락하는 걸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루 잘들 보내시고 다음 주 또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마무리 잘들 하시고 또 5월달 새롭게 스타트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일 밤에는 월요일 관심 종목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고 나중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